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위키 오늘의 첫 번째 항목은 뭔가요? 예,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에 관한 합의문도 발표가 됐다 이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이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형 실업부조? 이거 저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이게 뭔가요? 그렇죠. 이게 뭐 이름이 어렵죠. 예. 이게 뭐 부조 이러면 무슨 뭐 조각상 같기도 하고 뭔지 잘. 근데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직을 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을 받죠. 네. 그다음에 빈곤층인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뭐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복지제도 혜택 이런 거를 받게 되죠. 네. 그런데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인 것이죠. 아하, 이거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애매한 층에 관심이 없다고 늘 말하거든요. 네, 항상 근데 혹시, 그게 문제죠. 네, 혹시 이런 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청년 구직자의 경우 지금 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복지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따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하는 방법을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앞당기자 이게 이제 오늘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까지 채워버리자.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뭐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또는 완화 이것을 조기 추진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의 이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합의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맥락들에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네. 이 합의문을 노사정에서 합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뭐 노동자 측, 그다음에 그 회사 측, 그리고 정부 측 뭐 이렇게 해서 노사정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지금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이제 노사정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래에 지금 또 이제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오냐면 노동계 측에서는 이제 한국노총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경총하고 대한상의, 정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이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들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이런 형식의 기구를 사회적 합의기구다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일반인으로서 여기 대본에 없는 질문해도 됩니까? 그렇죠. 네. 괜찮을까요? 되죠, 네. 근데 제가 한국노총이나 이런 쪽들은 보통 이제 제작업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IT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그 IT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IT 노조라는 또 노조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 노조들이 가입해 있는 상급 단체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노총 소속의 회사에 IT 회사에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IT 노조라는 그 산별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런 분들의 의견도 여기 반영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상급 단체에게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에 들어가서 그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원래 다른 정부 때도 이런 기구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작게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합의 기구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기구입니다. 원래 이제 1998년에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신인데 여러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를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서 지금 대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회적 대화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국가의 방향을 바꾼다. 이런 이제 중요한 결정을 또 잘 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가 이제 국가 정책의 키를 잡고 있긴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했다면 그 정부만으로는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제조업이 아닌 뭔가 다른 방향성이 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약간의
그렇죠. 저 개인의 예측인데 그런 시각들이 그런 많죠. 분들의 의견이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제가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합의 구조라는 게 그래서도 더 중요한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은 자동차 전문가를 해고하고 스마트폰 전문가를 그냥 고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남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아니면 다른 길을 그냥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잘 되려면은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또 고용과 재취업, 재교육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야 이제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런 내용을 만들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각자 이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서 그런 큰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민주노총이 이 대화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네. 노사정의라든지 이런 사회적 합의 구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1998년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노사정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결론이 정리해고제라든지 뭐 파견근로제 이렇게 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됐다. 네. 이런 좀 이제 이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노사정의에서 어떤 결정한 내용들도 보수 정권들의 어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민주노총은 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경제사회 노동위에 참여하겠다.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리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이 노사정 중에서 이제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젊은 층의 또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주노총에 있는 노조에 이제 네. 젊은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좀 어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 네. 그런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상당히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했던 게 아까 전에 애매한 층 약간 청년 구직자나 뭐 이런 분들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작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러면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디다 담는 건지. 그래서 정부가 네. 좀 대변해줘야 되고 또 민주노총이든지 한국노총이든지 노동자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좀 총체적으로 이런 합의기구에 좀 더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네. 뭐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좀 의견을 좀 더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정말.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네. 노조 조직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부과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노조를 같이 조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노동회의소 이런 이 정부가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킨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토론할 때도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대법원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말 안 듣는 판사들을 뭐 감시하고 탄압했다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예. 아예 삼권 분립 이런 거 무너뜨리고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까지 넘봤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인가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임종원 전 차장의 USB와 하드디스크를 분석을 했는데 여길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내부 정보가 담긴 문건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네. 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비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 나온 사건들을 보면은 이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권력 핵심들하고 아주 적극적인 밀월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탄핵 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관계인 건가요? 대법원은 이제 3심제에서 최종 판결을 담당하는 기구고 또 사법부 전반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을 해석을 하고 그 헌법을 적용하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어서 둘의 관계가 분명히 이제 다르고 네. 또 서로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장 이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에 준하는 지위를 지금 갖게 돼 있어서요. 의전 서열로 보면은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아하, 네. 그럼 지난 정부에서 대법원이 지나친 월권을 행사한 거네요?
그런 거죠. 최근 네.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지난 정권에서 과연 삼권 분립이 있었는지도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일본의 어떤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에서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대법관을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을 다 불러서 재판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에 어떻게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재판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1, 2심은 이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에서요. 근데 2012년에 대법원이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판단해라. 이게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이게 이제 다시 대법원으로 소송이 올라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지금 선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딴지를 거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네. 그 당시 강제징용을 하는데 이제 협력했던 전범 기업들한테 네. 피해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하. 왜 그런 거냐?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자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세간의 의심이거든요. 네. 2015년 말이 되면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네. 일본을 더 신경 쓰는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또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